주술회전 198화 타이틀은 사쿠라지마 콜로니 8. 진화나에서 두 번째 각성을 이뤄낸 마키가 자신에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공기 중에 점지하는 면을 포착하는 것으로 경이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나오야의 모든 공격을 회피. 자신이 동경하던 토지군과 마키가 오버랩되는 상황에 폭발한 나오야가 또 한 번 진화하며 영역을 전개합니다. 198화가 공개되고 넷상에서는 복선 회수의 달인 개개선생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저도 이번 화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먼저 센다이 콜로니 목까지 제대로 그리겠다고 장담한 나오야의 영역 전개, 지호객규된 신은 시간과 관련된 나오야의 수식, 포는 태내, 월은 여성, 월궁은 욕망, 궁전은 자궁. 영역 내 모습도 독특하지만 이름에서 여성과 모성이 느껴지는 것은 나오야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나오야의 영역 전개 수인은 기해천인으로 기해천은 기해와 복덕을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평생에 걸쳐 여성을 깔보고 멸시한 나오야가 다다른 주술의 진수가 여성을 상징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만 생등 영역, 바꿔 말하면 마음속 세계를 현실에 구축한 것이 영역 전개이므로 나오야라는 인물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역에 휘말린 미호와 다이도에게 갑자기 필름 같은 것이 날아와 목을 찌르고 딱히 데미지가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나오야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전신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투사주법 술식 발동 중에는 술사가 손바닥으로 건드린 대상이 즉석에서 1초를 24컷으로 분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1초 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능력이 영역 내 필중 효과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영역 내 버프로 술식 대상이 세포 단위로 세세해졌습니다. 즉 세포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움직여 1초를 24개로 분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프리즈, 그리고 움직이는 순간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어긋나며 붕괴하는 것인데 세포 단위로 의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영역 대책이 없는 한 들어가는 순간 거의 사망이 확정되는 필중 필살의 영역입니다. 나오야의 능력에 미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다이도우는 서 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나오야는 다음 타깃인 마키를 찾습니다. 아무리 주력이 제로라고 해도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감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키의 기척을 찾을 수 없어서 나오야가 당황하는 사이 다이도우가 몸을 움직입니다. 영역의 효과로 팔이 떨어져 나가지만 팔이 날아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키. 자신의 카타나를 돌려받은 그녀는 나오야를 등 뒤에서 찌르는데 성공합니다. 마키와 토우지는 주력이 전혀 없어서 결계술에 있어서 건축물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결계에 가둘 수 없다. 예외 상황은 세 가지. 1. 실물을 결계의 외곽으로 이용하는 영역. 후식으로의 영역은 미완성으로 대상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체육관에 덧씌우는 형태로 영역을 구축해 레지를 가둘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결계의 외곽이 실존하는 물체라면 마키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2. 마키 본인의 승낙을 얻은 영역. 미호의 영역은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 양쪽이 승낙해야만 결계가 완성되는 특수한 영역으로 이때는 마키가 승낙했기 때문에 결계가 구축되었지만 원래 영역 전개는 술사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가두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키는 영역의 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의지로 결계에 침입. 이것이 마키가 나오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현 상황으로 가둔다기보다는 마키 쪽에서 안 나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 전개는 생등 영역을 주력으로 구현화하는 행위, 결계 안에 구축된 것은 전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술사 입장에서는 실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키는 질량이 있는 것도 주력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통과할 수 있고 이번 화에 그려진 나오야 영역의 벽을 빠져나가는 묘사는 주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 초월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마이 소드의 이름이 판명. 이 카타나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과거편에서 토지가 사용한 하나로 50억 원에 상당하는 주구와 비슷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칼의 레플리카였습니다. 이름은 서콘도. 만물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가르는 칼. 그 효과를 120%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생물의 영혼조차 관측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과거편에서 게토가 소유한 주령 중 최고 경도를 자랑하는 홍룡을 가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도를 무시하는 서콘도의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영혼을 가른다는 것은 특급 주령 마히토에게도 유효타를 먹일 수 있고 카타나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냈을 때 자른 것은 영혼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반전 술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어 불가능, 회복 불가능, 치트 능력의 칼이 되는데요.
목숨을 건 속박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키가 다이도우에게서 칼을 넘겨받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이 마이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 등을 찔린 나오야는 영역의 필중 효과로 마키가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 숨통을 끊을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가슴부터 머리까지 양단되고 영역은 붕괴합니다. 영역의 필중 효과는 주력이 없는 마키를 인식할 수 없다. 마키는 돌이나 흙과 같은 무기물로 취급되므로 영역의 필중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나오야가 지긴 했지만 그가 약했다기보다는 피지컬 기프티드의 성능이 너무나 규격 외입니다. 이쯤에서 마키의 능력을 정리해보면 주력 나오야의 공격을 회피 방어할 정도의 신체 능력, 플러스 무생물의 영혼조차 관측하는 눈, 공기 중의 면을 포착해서 공중전 가능, 스텔스 기능, 5분 정도면 내장 손상을 치유하는 회복력, 방어 무시, 영혼에 데미지를 주는 석혼도 소유, 결계 무효화, 영역의 필중 효과 무효화, 그리고 참고로 토지의 능력은 마키의 모든 능력에 더해 천연모, 만리의 사슬, 유운 등의 특급 주구와 무기고 주령 소유, 태어날 때부터 주력이 제로인 탓에 갖게 된 나이만큼의 경험치, 고조와 개토를 함정에 빠뜨릴 정도의 두뇌와 계략, 암살 스킬, 여기에 냉정함, 잔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마키는 사멸해우를 평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패지만 앞으로의 전투에서 그녀가 계속 무쌍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바로 스쿠나와 고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주술을 상시 발동하는 고조, 주력이 없는 대상에도 참격이 필중하는 스쿠나의 영역, 이것도 개개 선생이 설정한 절묘한 파워 밸런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나온 정보로 풀 장비했을 때 토지의 강함은 고조와 스쿠나에 이어 3위로 올라갔는데요. 단지 주구가 없으면 하위 주령조차 재령할 수 없는 피지컬 기프티드의 최대 단점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키와 토우지는 이것을 조건에 넣는가 아닌가로 순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만 파파구로의 강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198화였습니다. 나오야가 한 말은 두 번이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인간일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여성에게 등을 찔리고 사망합니다. 결국 자신이 그렇게 깔보던 존재를 각성시키기 위해 재등장했다는 것이 좀 얄궂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야를 쓰러뜨리면서 결계가 붕괴하고 다이도와 미오의 생존도 확인되었는데요. 노리토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지만 이번 화에서 자신의 팔을 희생하면서 마키에게 카타나를 넘기고 웃는 다이도상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시부야 사변 후 주술고전 학생들의 움직임은 일단락된 느낌이고요. 궁금한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고전 멤버의 소식, 텐겐과 초소, 스쿠모 사이드, 중국인들과 만난 켄자쿠의 목적과 다음 행보, 후식으로 앞에 나타난 천사와 같은 콜로니에 있는 이타도리 등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다음화부터는 새로운 전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종반으로 향하는 사멸해우도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